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변운년입니다. 손해사정사 변운년의 보험회사와 맞짱뜨기, 오늘은 109번째 영상인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삼성생명이 계약자 이 모 씨에게 질병 입원비 일당과 수술비 등 11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자 이 모 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송을 제기한 지 만 3년 만에 1116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익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계약자 이 모 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2019년 10월 25일 날 제출했던 소장입니다. 청구 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1178만 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합한 돈을 지급하라, 이런 내용이고요. 계약자 이 모 씨는 2017년 좌측 우측 다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한국질병분류번호 M17.1로서 이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이 두 건인데, 한 건은 무배당 여성시대 건강보험계약이고 또 한 건은 무배당 삼성 리빙케어 보험계약인데, 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여성 만성질환에 속해서 거기에 따르는 입원비와 수술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삼성생명이 입원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을 한 사건입니다. 계약자 이 모 씨는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양측 슬관절 수술을 동시에 하면은 그 회복 기간 동안 양측 발 무릎 관절을 다 수술했기 때문에 목발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우측 근위 경골 절골술을 시행하고 43일간 입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입원비는 보험사가 960만 원 전액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자 이 모 씨는 우측의 슬관절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좌측 슬관절에 대한 근위 경골 절골술을 시행하고 2017년 8월 23일부터 2017년 10월 27일까지 총 66일간 입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언뜻 그냥 입원 일수 66일만 보면은 과잉 입원을 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으나, 당시 이 수술을 했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의사는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수술일로부터 약 10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 하는 진단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해 준 바가 있습니다. 10주면은 약 70일 정도인데, 이 70일 동안 양측 무릎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목발을 짚거나 몸무게를 무릎에 이렇게 하중을 둘 경우 골절이라든가 아니면은 수술 부위가 파열된다든가 이런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10주간의 안전가료를 요한다는 의사가 소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무조건 66일의 입원은 너무 과잉이다, 이래서 보험금을 불지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자 이 모 씨는 이를 받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이것이 계약자 이 모 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에서 보는 화면입니다. 계약자 이 모 씨는 2019년 10월 25일 날 삼성생명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피고 소송 대리인은 12월 11일 날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건 형식적인 답변서입니다. 그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런 내용으로다가 한 장짜리 답변서를 형식적으로 제출한 것 뿐이고,
그 뒤에 이제 2020년 1월 6일부터 시작해서 기일 변경 신청서만 재판 기간 3년 동안 무려 13번을 제출을 합니다. 어떤 특별한 증거 신청을 하거나 감정을 하거나 사실조회 신청을 해가지고 회신이 아직 법원에 도달 안 되거나 해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변론 기일만 되면 3, 4일 전에 재판부에다가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법원은 그대로 그걸 받아줘서 13번의 기일 변경 명령을 내립니다. 2020년 1월 6일 날 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한 걸 시작으로 해서 2020년 이제 3월 16일 날 계약자가 치료했던 병원 4곳에 문서 송부 촉탁이라 그래가지고 진료 기록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를 제출한 이 증거 신청을 한 외에 다른 거 한 것 없이 같은 날 3월 16일 날 피고 소송 대리인은 준비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형식적인 한 장짜리 답변서에서 답변하지 못했던 그런 답변을 구체적으로 써서 제출합니다. 이게 이제 보험회사 소송 대리인이 쓴 3년 동안에 제출한 준비서면 유일한 준비서면 이거 한 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일 변경 명령이 내려지고 2020년 6월 1일 날 역시 피고 소송 대리인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같은 해 또 7월 6일 날 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하고 같은 해 8월 19일 날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8월 19일 날 또 기일 변경 신청을 하고 2021년 4월 19일 날 기일 변경 신청을 하고 2021년 8월 2일 날 또 기일 변경 신청을 하고 8월 23일 날 기일 변경 신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기일 변경 신청입니다. 그럼 또 재판부는 받아주고 기일 변경 해주고 뭐 계속 기일 변경 신청입니다. 보시다시피 또 금년 2월 14일 날 기일 변경 신청 3월 22일 날 또 기일 변경 신청 하면서 이제 올 3월 22일 날 진료 기록 감정을 신청합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이 이거는 이제 계약자 이모 씨의 그 입원이 적정 입원인지 보험금을 타려고 과잉 입원한 건지 뭐 이런 거를 갖다 감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감정을 했는데 그 감정 결과가 금년 7월 19일 날 법원에 도착이 됐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원고 이모 씨의 이제 입원 중 일부는 적정하고 일부는 뭐 좀 입원 안 해도 되는데 뭐 입원을 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의 이제 감정 결과가 와서 그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이제 그 감정 결과를 인용해 가지고 적정 입원이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입원비 일당을 지급하고 불필요한 입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 책임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준비 서면을 금년 8월 19일 날 제출하고 이제 8월 24일 날 소장 제출하고 만 3년 만에 처음으로 재판이 열립니다. 변론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2별관 101호 법정에서 그리고 그날 바로 변론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재판은 딱 한 번 열린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화해공고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화해공고 결정은 피고 측 보험회사 소송 대리인이 준비서면을 내면서 1116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 의사가 있다. 그 1116만 원에 대해서 재판장님 화해공고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겁니다. 보험회사 소송 대리인도 1116만 원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진료기록 감정에서 입원을 안 해도 되는데 입원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입원비 일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 해서 그 부분에서 일부 입원비 일당이 좀 깎인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약자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을 제기해서도 보험회사 측 변호인은 재판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13번에 걸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만 제출하고 재판부도 아마 계약자 이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면은 이런 추태는 벌이지 않을 겁니다. 13번의 기일 변경 신청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받아주고
결국은 만 3년 만에 사회공고 결정으로 1116만 원을 계약자가 받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이처럼 보험회사들은 지급 책임이 있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일단 불지급 통보를 해서 보험회사와 싸우기를 무서워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그런 보험금은 그냥 독식하기 때문에 그런 재미에 들려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도 하고, 이 영상의 주인공처럼 보험회사의 보험금 불지급에 맞서서 나홀로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든지 해서 정당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주장하면 그때 가서 어차피 줄 돈 주면 되니까, 단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은 10명 중에 8명, 9명은 보험계약자 개인이 보험회사하고 싸우는 것이 날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판단해서 아예 싸움을 포기하고 보험금 청구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노리고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불지급 또는 삭감지급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 불지급을 통보하거나 삭감지급을 주장하면은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까운 손해사정사나 보험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신 후 보험회사의 그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계약자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청구하는 보험금은 보험회사한테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달이 보험회사한테 갖다 바친 보험료의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